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호텔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호텔은 객실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오늘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7명이 사망했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시간을 살펴보면 오후 7시 39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침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요? 예, 대부분 통상적으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서는 사실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인지의 지연이라든지 대피가 지연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당시 최초 화재가 신고된 시간이 저녁 7시 39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잠을 자는 이런 이제 투숙객들은 거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불이 8층에서 났는데 8층에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대피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연기에 의한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설치가 다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그 당시에는 사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건물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이라든지 또 화재의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좀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6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모두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이제 네. 바뀌긴 했었습니다만 이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져서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뭔가 검사를 한다든가 보안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스프링클러 설치를 사실은 소급해서 적용은 못하지만 그 당시 지을 때 이를테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경보 설비라든지 필요한 소방 설비들은 설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설치된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의 의무 또 일단 자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시행을 받았었을 텐데 다만 이제 아예 없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게끔 하거나 이런 권한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로 사용이 되어 온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가 가장 컸던 이유가 스프링클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소방대원들도 진입하기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상황이라면 인명피해는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빠르게 또 훑던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가 그럼 정상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럼 전혀 다 배제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네. 예를 들면 천정 속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면 대부분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천정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관자 속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빠르게 작동하기도 어렵고 작동한다 하더라도 사실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인들이 이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화재 위치가 스프링클러가 있었어도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피해는 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네. 유독가스가 또 많았다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가스로 인해서 질식사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만약에 이제 10명이라고 본다면 그중에 7, 8명 정도는 대부분 연기에 의한 사망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화재에서는 최초에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보다는 연기가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또 혹은 또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기 때문에요. 사실 연기에 의한 피해가 사실 일반적이다.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스가 찬다고 했을 때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옷깃으로 호흡기를 막으면 되는 건가요? 방법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복도를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대피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복도라든지 계단실이 이미 연기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사실 이 연기를 해치고 연기를 마시면서 이동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도 연기 상태라든지 이런 복도의 오염 안전 상태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심하지 않은 연기라든지 혹은 또 연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일산화탄소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기 화재 때는 대피를 만약에 시도를 하신다면 말씀
말씀하신 대로 젖은 물수건이나 젖은 수건 같은 것들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벽을 짚으면서 대피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연이 이미 짙은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로도 사실 연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얘기를 이어가자면 호텔 내부에서 비상벨도 잘 작동을 했고 대피 방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투숙객의 증언에 따르면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조를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만 어떤 점에서 대피가 어려웠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불이 난 층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대피하려고 했을 때 이미 연기에 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듣고 네. 경보가 혹시 안 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인지가 늦어져서 대피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도 의심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투숙객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보도 울렸다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경보가 늦게 울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화재 인지 자체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이런 화재 감지를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린 상태에서 대피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화재가 다 커져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최초의 그 810호 이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장소로 지금 확인이 되는 810호 객실의 투숙객 분들께서 여기 타는 냄새가 나니까 네. 방을 바꿔달라 말씀을 해서 방을 교체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어디선가는 화재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투숙객분들도 화점이나 어디서 불이 나는지는 모르고 냄새만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아마도 호텔에서 그 이후에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천정면 상부 쪽이나 이런 쪽에 화재가 진행된다면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타는 냄새는 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천정 상부 쪽 같은 경우는 화재 감지도 늦고 또 이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화재가 된다면 이미 그 안쪽에서 상당히 커진 상황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화재 발생 장소라든지 화재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화재가 커진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밝혀질 것 같은데,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거든요. 이게 지금 당국의 브리핑을 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뒤집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현장에 사실 소방대 선착대가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신고가 7시 39분에 이제 최초 신고가 됐고, 현장에 소방대 선착대가 도착한 시간이 4분 후인 7시 43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은 여기가 대피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한 시간이 7시 48분이니까요. 실제로 신고한 이후에 현장 도착해서 에어매트를 피는 데까지는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에어매트를 빨리 신속하게 전개한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 이쪽으로 뛰어내리신, 탈출을 하신 분들께서 뛰어내리면서 최초에 한 분이 먼저 뛰어내렸고, 뛰어내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가운데에 잘 이제 뛰어내려지신 게 아니라 한쪽 사이드, 한쪽 측면 쪽으로 되면서 예,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사실 그런 뒤집어진 상황이라면 그 다음 분이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첫 번째 분이 뛰어내린 이후에 한 4, 5초 채 안 돼서 뛰어내리시면서 한마디로 에어매트가 이제 엎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분은 그냥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에어매트가 전개됐습니다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착지가 안 됐고, 그 다음 분도 사실은 이런 안전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뛰어내리시면서 오히려 이제 부상 또 혹은 사망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망한 2분 이전에 뛰어내리신 분이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뒤집혔던 거고, 예, 연달아 맞습니다. 내리면서 좀 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네,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에어매트가 잘 뒤집히는 건가요? 좀 사실상 대비할 수 잘 없었나요? 뒤집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에어매트의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쿠셔닝이 되면서 이 에어매트가 이제 이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8층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정확하게 본인들이, 사실 에어매트 소방관 분들이나 저도 사실은 8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보면 정말 굉장히 작은 점처럼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정확히 떨어진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피난기구긴 하지만 피난기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사용해서 대피를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지,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졌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이제 사용 과정에서 했던 이런 이제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에어매트에 뛰어내릴 일이 있다면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안전매트를 사실 저층인 경우에 이를테면 뭐 한 10층 이하, 10m 이하의 높이 정도라면 에어매트에 이제 착지를 하시거나 떨어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층, 20m, 30m 이 정도 되는 이런 정도 높이라면 사실 에어매트에 떨어지는 것들을 사실 우선 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용하시는 게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에어매트에 뛰어내릴 때 본인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뛰어내릴 수 있는 훈련이나 또 교육을 받으실 필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밑에서 이런 부분들 뛰어내릴 때 충분히 유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너무나 더 안타까운데요. 사실 에어매트에 뛰어내리기 이전에 건물들마다 이제 창가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다뤄본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예.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완강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걸 불이 나면 무조건 이걸 타고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장치인데다가 우선 첫 번째는 완강기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호텔이라든지 투숙객이 되었을 때 어디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 완강기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지대라든지 완강기 자체가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불이 났을 때 내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사실 다 어느 하나라도 사실 좀 정확하게 네. 지켜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완강기 사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요령을 말씀드린다면 완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완강기를 걸어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고요. 완강기 함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후크라든지 또 속도 조절기, 그다음에 로프, 그다음에 몸을 이제 감는 그 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완강기 지지대에 이제 후크를 걸고 여기에 이제 완속기라고 하는 이제 속도 조절기를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프에 자기 몸에 이제 벨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아. 벨트를 몸에다가 네. 감고 자기 몸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을 한 이후에 지지대를 이제 창 바깥쪽으로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타고 내려갈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레펠이라고 해서 그냥 줄을 쭉쭉쭉 네. 타고 내려가시는데 네. 그렇게 타시면 그건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신 분들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또 급강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기라고 하는 이 장치가 뭘 하냐면 천천히 내려가게끔 속도를 얘네들이 늦춰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내려가는 과정에 벽이랑 충돌을 하거나 이러면서 부상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을 타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꼭 벽 쪽을 보면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화재 교육 같은 것들 중에 받으실 때 완강기 교육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해보시면서 숙지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들도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강기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는 일단 아셔야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